안녕하세요. 전라도 외전입니다. 오늘도 힘내고 활기찬 하루,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교 특별 전용으로 의대를 간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5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긴가민가 했었죠. 하지만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교들이 특히나 대만 화교들 그리고 조선족 화교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의대에 많이 진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공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의대뿐입니까? 법대도 가고 있는데 로스쿨을 통해서 판검사도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비상계엄 포고령에 보면 의사들 복귀해야 된다. 전공의 복귀해라. 안 하면 처단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왜 포고령까지 전문의 복귀해라. 이런 내용까지 있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화교와 전쟁 중입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말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 동안 금지어가 된 화교, 이 화교가 대만 화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 화교도 있겠지만 거의 다 대만 화교 쪽들입니다. 현재 최고의 화제성이 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그 이후에 급속도로 지금 온라인상 유튜브상에 퍼지고 있는 게 바로 화교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서 정치권은 말 것도 없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좌파 쪽에 선 사람들도 굉장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한 일이죠. 게다가 지금 중국 관련된 자들은 화교를 앞세워 조선족과 중국 한족들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한번 볼게요. 현재 한국에는 65만 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 국적이 취득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필요 없다면서 버려버립니다.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며 자기들만의 한국 정부가 주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정착지원금, 결혼비용 지원까지 정말 안 주는 거 없이 다 퍼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우리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결혼비용, 또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권 부여해주고 정착지원금 당연히 주고 핸드폰 통신비 지원까지 개인 용돈도 줍니다. 출산 시 모든 비용,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사실 비용이 산후조리비까지 하면 거의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비용이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보육 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면허 비용까지 다 준답니다. 거기에 출산국의 산모 도우미까지, 학습비 지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용비, 또한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대학 등록금 지원까지. 요즘 대학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이번에 4% 5% 더 올린다고 하죠. 4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다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이자 감면, 은행 예금, 우대금리 적용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혜택을 얼마큼 제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개 정도? 1개 정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코로나 정부 때도 그때도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중국인에게 또 화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 정말 심각하죠? 지금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내용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화교의 혜택이 엄청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불공정이 정말 심각합니다. 아마도 2030이 또한 10대가 들으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자연계열 수능 만점자가 어느 한국 학생이 의대에 불합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 중위권 성적의 어떤 화교 학생이 같은 의대에 합격해서 정말 논란이 됐었죠. 한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해가는 이런 현상들 어쩜 좋습니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현재 한국의 의사 및 한의사 중 8% 이상이 화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려
의사의 8%가 화교입니다. 좀 있으면 의사 10명 중에 1명이 화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서 화교 학생들은 단지 서류 심사만으로 한국 학생들이 그토록 바라는 의대를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2007년도에 만들어진 외국인 공무원법은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살지 않아도 대한민국 공직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이미 화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법은 벌써 17년이나 됐기 때문에 1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화교가 또 조선족 또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명찰 없는 경찰들 있었죠. 그들이 아마도 공무원법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들은 노년이 되면 한국 국적 취득해서 연금을 또 받아갑니다. 따박따박. 양산 개장수 문재인처럼요. 그리고 많은 대한 학교들이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와중에 중국 교육을 시키는 화교 학교는 놀랍게도 정식 학교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정식 학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계속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화교 학교는 정식 학교로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이것도 교육의 불공정이죠. 거기에 화교는 화교대로 혜택이 있고 또 조선족은 또 조선족대로 혜택이 있습니다. 놀랍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무려 170만 명. 이 중에서 한국에는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만 80만 명, 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화교, 대만계 화교가 무려 65만 명, 합치면 140만 명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인구면 수원시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지금 수원이 110만 명 정도 되니까 수원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외국인에게 생트집 잡는 건 아니에요. 그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렇게 불공정한 혜택을 많이 주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문제는 혜택을 넘어서 그들이 의사로 진출하고 판검사로 진출까지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까지 위태롭지 않겠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의사까지는 돈을 벌려는 목적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까지는 위태롭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판검사까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부를 중국인으로 마비시키는 일인데 이건 누가 봐도 매국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족 다문화 가정이 받는 혜택을 보면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공공분양 특별 공급, 3년 거주 시 지방선거권 제공, 의료비 지원, 각종 보시면 읽어보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학습비 지원, 국공립, 대학교 수시 다문화 특별 전형 입학 지원, 대학금 등록금, 장학금 지원, 각종 정부 지원입니다. 이러니 조선족 분들이 대한민국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광화문에 가면 표지판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 거의 간짜체, 중국의 간짜체 간판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한국의 정체성이 정말 침해받고 있습니다. 받는 혜택 중에서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왜 공무원 시험까지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지원까지.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엄청 뜯어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선거권까지. 정말 이거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죠. 심각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안 썩고 백입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안과 한국 경찰이 협력을 맺었다는 거죠. 화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많은 좌파우파 국회의원들이 한중연맹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간첩법 확대를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법은 물론이고 불체자를 내보내는 그런 이민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불체자를 내보내지 않을까요? 이는 화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 때는 화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 금지, 판검사 금지, 당연히 의사도 금지, 전문직도 금지, 부동산 소유도 금지, 당연히 선거 출마도 불가능, 금지, 투표 불가능,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이러한 제한이 하나둘씩
화교들이 한국 사회 전반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화교 중에서 30% 정도는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당연히 타고 있고 2024년도 화교 인구는 65만 명이죠. 자, 2024년도 화교 인구는 65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30%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대략 20만 명 정도나 의료계에 있는 거죠. 이는 상당한 숫자고 이들은 의료계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네들은 뒤로 빠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잠잠해지면 본인들이 앞장서서 또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겠죠. 이러한 화교의 의료계 장악은 당연히 마약과도 연계되어 있고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병원을 통한 마약 유통은 상당히 높고 무려 전체의 65%를 넘긴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마약을 처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약들, 염산을 첨가하면 필로폰의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방 다이어트 약에서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2019년도에 대만 조폭 중년방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에 마약을 퍼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필로폰 밀반입 중년방 이틀 전에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보통 60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렇게 많답니다. 현재 한국에서 1년에 7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번 사라졌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들 중에서 최소 300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방불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소문처럼 전라도나 인천에 발생한다는 혹시 중국인들의 임신매매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한 것은 전라남도의 소각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 하필 전라남도에 이렇게 소각장이 많을까요? 무려 53곳이나 있는데 한 곳을 더 짓는다고 합니다. 왜 전라남도는 소각장을 수집하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께서 왜 의료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지 한국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료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마약 유통과 임신매매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닐까요? 바로 화교와 그들 뒤에 있는 중국 때문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화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화교들에게 선거 투표권을 주었고 화교 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부디 2003년 노무현 대통령도 화교들에게 군대 면제 및 의료학과를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각종 부동산, 세금 혜택 등을 주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은 총 13명이었고 그 중에서 좌빨 대통령은 딱 3명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딱 이 3명뿐이었는데 이 3명이 대한민국을 망친 거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구속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반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과 일부 국힘당원까지 합세해서 이를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안보가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아직까지도 중국몽을 실현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태평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